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을 유발하고 활기찬 일상을 방해하는 수면장애 증상. 오랜 시간 자고 난 후에도 늘 졸리거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상황이 장시간 계속될 경우. 불면증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 수면장애는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치매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건강의 필수 요소, 수면 상태에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면장애의 증상과 치료법, 건강하게 자는 방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만큼 잘 자는 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에서 자주 깬다거나 자고 나도 피곤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수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화여대 의대 신경과 이향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분들은 아침 굉장히 일찍 깨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진짜로 그런 건가요? 네, 그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수면 관련해서 조절하는 뇌 부위에도 네.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졸림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밤에 깜깜해지면 분비가 됐다가 네.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최고치에 다르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분비가 되지 않는데요. 네. 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55세가 되면 다른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 그 노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잠이 이제 금방 들었다가도 쉽게 깨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교수님 꿈을 많이 꾸면 저도 요즘 꿈을 자꾸 꾸는 때가 있는데 네. 잠을 잘 못 잤다는 증거라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잠의 단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깊은 잠, 얕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단계에 렘 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개는 렘 수면 꿈을 꾸고 나서 깊은 잠 단계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꿈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얕은 잠에서 자꾸 쉽게 깨시는 분들은 이 꿈 내용을 쉽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꿈을 많이 꾸셨다고 하는 거는 꿈이 이제 늘어났다기보다는 얕은 잠에서 계속 또 쉽게 깨셨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니 할머니께서 왜 아침마다 항상 오늘은 꿈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거 조심해라, 뭐 이날은 이거 조심해라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요.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은 진료 인원 가운데서 44.8%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병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잠을 오랫동안 이제 숙면을 특히 취하지 못하면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네, 나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집중력 같은 게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의 그 균형이 깨지게 돼서 긴장을 높이는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의 발생률이 올라가고 네. 부정맥이나 심지어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치매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뇌 안에 그 쓸데없는 단백질들이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 뇌 척수액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배설이 되지 못하고 뇌 여기저기에 쌓이게 되면서 기억력을 비롯한 중요한 뇌 기능들이 떨어지는 치매 발생률도 증가되게 됩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게 뭐 기억력 감퇴가 되고 막 짜증이 나고 이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뭐 고혈압, 심장병, 더 나아가서 치매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걱정이 대단하게 네. 생기는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수면제를 먹어야 될까? 어느 정도가 돼야 병원에 찾아가야 될까? 그러게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가 드시면 다들 이제 잠을 좀 잠을 길게 못 주무시고 자꾸 깨는 증상들이 생기시는데 모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수면 장애라고 하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면증이 되겠는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이상 잠이 들지 않는다든지 잠이 들었다가도 쉽게 깬다든지 아침에 너무 일찍 잠이 깬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어서 낮에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졸리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함께 있을 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나는 불면증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불면증 진단법을 준비했습니다. 오.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6개의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이제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심하다 가려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항목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저희도 한번 예, 해봐요, 해보죠. 예. 선생님. 첫 번째는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네. 두 번째는 잠을 오래 자기 어렵고 쉽게 깬다. 세 번째, 현재 나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 네. 큰일 났네 지금. 주변에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기에도 나의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오. 네. 아이고야, 지금 4개네 지금. 선생님. 그다음에 낮에도 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불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낮에 좀 졸리고 뭐 이 정도? 그것만 좀 약간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네. 네. 선생님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심한 거는 아니고 네. 다소 그렇다가 한 4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이거? 대개 이제 질문에 한 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시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그중에 특히 2가지 이상이 아주 심하다에 해당이 되시면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전문 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4개 정도 해당이 되시고 그 가운데서 2개 이상이 이상이 아주 매우 심하다. 심하다. 네. 일 경우에는 꼭 병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지 궁금해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현상에 의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우울하시거나 좀 아주 극도의 그 스트레스 상황, 그런 이제 정신적이거나 그 정서적인 면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예. 저기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검사는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네,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검사실에서 아주 자세한 수면다운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서 뇌파와 그다음에 이제 수면 중에 호흡 패턴, 그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 수라든지 근육의 움직임, 네. 그리고 혈중의 그 산소 포화도까지 아주 자세히 사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수면 중에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얼마나 금방 잠이 드시는지, 자주 깨시는지, 또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또 수면의 단계가 얕은 잠, 깊은 잠, 꿈 수면 단계가 골고루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고요. 깨는 경우에 이제 뭐 때문에 깨시는지 그런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란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네.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불면증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같은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면과 관련되는 생활 습관을 이제 먼저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불면증 같은 거를 일으키는 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네.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너무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너무나 약물 치료를 절대 못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그런 원인이 너무 분명하게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시도록 좀 도와드리는 단기간의 수면제 같은 치료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원인인 나중에 다 해결이 됐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불면증이 아주 고생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장기적인 불면증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단기적인 약물 치료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너무 많이 드신다, 또 너무 오래 드신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개는 이제 일시적인 원인이 있을 때 수면제를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대개는 뭐 한 2, 3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약물의 그 용량이 처음엔 잘 들었다가도 점점 올라가게 네. 되고 또 약물 내성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면제를 처방 받으실 때에는 그 전문의에게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불면증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한 수면 장애인데요. 목젖이 길다든지 혀가 좀 두껍다든지 또 편도가 크신 분들은 기도가 좀 좁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코골이가 생기거나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산소가 꼭 필요한 심장이나 뇌에 이제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또 뇌졸중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위에 코골이 또 환자 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뇌졸중, 신경경색, 고혈압까지 그러니까요.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코골이가 주가 될 때는 뭐 그 편도가 길 때 좀 제거를 해준다든지 목젖이 길 때 이렇게 레이저를 좀 이렇게 교정해준다든지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호흡이 심해서 이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질 때에는 네. 기도 양압기 같은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호흡기 같이 생겼는데요. 되게 코만 덮는 작은 마스크를 쓰시거나 코랑 입을 덮는 그런 이제 아주 작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양압을 불러 넣어주면 기도가 닫히지 않고 그래서 무호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아주 확실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요.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한 후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다는 정진태 아버님. 개인의 수면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걸 최근에야 알고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수면 치료 받은 지는 한 3개월 정도 돼가고요.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잠자는 것도 시간도 좀 길어졌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상쾌하고 하루 일하는데 큰 불편 없이 지나고 있어요. 치료를 받기 전까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10년간 계속돼 늘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러니까 수면장애 제일 힘든 게 저녁 때 이제 수시로 깨요. 그러니까 코 고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불편하고 나도 그러니까 푹 못 자니까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다 말고 한 두세 번씩 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잠자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서 또 피곤이 그래서 이제 푹 못 자니까 피곤이 많이 느껴지죠. 오랜 기간 피로가 쌓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늘 30분씩 점심시간을 쪼개 낮잠을 자곤 했다는데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할 땐 졸린 증상이 심해져 위험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주 두세 차례 이부자리를 청소하고 매일 실내 공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에도 신경을 쓰는데요. 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뇌졸중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하잖아요. 뇌졸중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 혈관이 막힌다든가 쓰러지고 막 그런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작하게 됐는데
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잠을 잘 땐 양압기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증상도 거의 사라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 고는 사람들이나 심하게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좀 있는 사람들을 호흡을 편하게 하게 해주니까 밤에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현재 증상은 거의 사라졌지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완치를 위해서는 당분간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병원을 찾아 아버님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산소가 치료가 되고 정상이 되면 첫 번째 주간 졸려부도 좋아져요. 전문의와의 상담 후 수면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호흡 주기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수면 다원 검사 후 기도의 상태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 두경부 엑스레이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수면 중에 호흡곤란이 잦고 그래서 수면을 많이 깨고 수면 분열 현상이 있어서 숙면이 못하고 누적되니까 뇌에 피로가 이제 쌓인 상태로 지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라고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양압 호흡 치료를 해서요. 호흡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4일 이상 그 자가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에서도 호흡 주기와 혈중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좋아지는 모습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 완쾌가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잠을 잘 주무셨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워낙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좀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계절적으로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에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의 기온이 25도 이상 계속 지속되는 뭐 열대야 이럴 때는 네. 정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 수면의 적절한 온도는 대개 실내 온도가 한 18에서 20도 정도, 그 습도는 한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주무실 때 그 직전에 너무 그 과식을 뭐 식사나 이제 그런 간식을 네. 하시거나 또 과도하게 이제 강한 운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해서 피곤하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좀 각성 상태를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데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 운동은 한 2시간 전쯤까지 정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허하면 이게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이 공복을 피하고 이 자기 전에 이 배를 든든하게 하자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잠이 푹 깨꼬라진다. 표현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배불리 식사를 하시게 되면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예. 또 그 뇌의 각성 상태가 증가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복에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잠잘 때 나오는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뭐 우유 같은 것을 미지근하게 드신다든지 아니면 상추라든지 예. 또 약간 포만감을 가볍게 느끼실 수 있는 뭐 이제 바나나라든지 호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의 이완을 도와주고 그래서 잠이 잘 들게 하는 둥글레차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커피나 뭐 녹차 같은 것들은 그 저녁에 드시는 것은 굉장히 삼가하셔야 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엎드려 주무시면 허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반대하고요. 네. 그리고 목에 7cm 이상의 높은 베개는 목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7cm 이하의 베개를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주무시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들지 않을 때 몸의 이완 상태를 도와주고 잠이 쉽게 들도록 하는 호흡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478 호흡법이라고 미국의 한 이과대학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호흡법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네, 보셔도 네, 좋을 저희도 것 한번 같아요. 이거 꼭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 예. 그래서 이제 4초 동안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데 배가 이제 불룩해지도록 배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초 동안 잠시 숨을 참으셨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면서 배를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거 7초 숨을 참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8초간 내쉬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요? 네. 한번. 하나, 둘, 셋, 넷. 배가 불룩해지면 잠시 숨을 참으셨다가 조금씩 배를 꺼뜨리면서 8초 동안 내쉬게 됩니다. 아, 진짜 참는 것도 어렵네요, 선생님. 좀 참는 마시지 것도 마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배를 볼록 한다는 그게 네. 네. 아유, 쉽지 않아요. 아주 심호흡을 하시도록 이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초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크게 배를 불룩하게 심호흡한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네. 천천히 내뱉는다. 이게 이제 네. 중요한 키가 아, 되겠는데요. 긴장을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완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도록 합니다. 이 호흡법을 한 3번 정도 연달아 하시면 네. 이렇게 이완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깊이 잠을 드는데 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 잠자는데 약간의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이 호흡법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수면을 취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잠을 자는데 자는 게 좋을까요? 안 자는 게 좋을까요? 밤에 잠을 안 자면 살이 찐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야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찐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네. 우리가 잠이 들면 초기에 아주 깊은 잠 단계가 한 2~3시간 동안 이제 들게 되는데요. 그때 낮에 섭취한 에너지, 또 이제 칼로리 같은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지방 분해와 대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게 되면 낮에 쌓였던 칼로리나 그 에너지들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네. 생길 확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잠을 깊이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선생님? 네, 사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나 잠이 드는 시간은 조금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밤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졸리다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되게 아주 깜깜해진 10시, 11시 요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을 초기에 아주 깊은 잠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제 12시 정도, 12시에서 새벽 2시. 그러니까 요 시간에 잠을 주무시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그 멜라토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 대사에 중요한 건 면역력을 높이는 것, 장기 기억으로 이런 그 기억을 저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은 잠 단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12시 전후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밤을 막 꼬박 새신다든지 네. 새벽에 잠이 드시게 되면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수면의 기능들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피곤이 쌓인다든지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네. 저는 기차 타거나 또는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그때 눈을 감고 뭐 한 10분 또는 20분 잠을 꼭 자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자고 나면 좀 개운하고 네. 야, 잘 잤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네. 그런데 낮잠을 자꾸 자면 수면 밤에 자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낮잠을 자지 않는 게 밤에 잘 잘 수 있는 비결이라 그러는데 맞는지요? 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도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이제 모든 그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쏠리기 때문에 식곤증 같은 것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오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졸릴 때 막 잠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에 맞춰서 짧게
아주 꿀맛 같은 낮잠을 짧게 주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개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은 낮잠을 권합니다. 너무 30분 이상, 특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네. 잠을 주무시게 되면 이미 깊은 단계 수면으로 들어가게 돼서 금방 깨지 못하고 깼는데 좀 멍하시다든지 네. 또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주무시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수면의 그런 패턴, 그 생체 시계가 좀 더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이제 짧게 아주 졸린 시간에 맞춰서 짧게 주무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외에도 수면으로 인해서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깊이 잠을 푹 자는 것에 좀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동반될 수 있는 수면 장애 진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면에 의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보다 매일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인턴 레전트 할 때 당직을 하면 사실 밤을 꼬박 새거든요. 그쵸.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 한 번 제대로 잡았으면 내가 잠을 실컷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서 주위 분들 잠 못 이루고 이런 걸 볼 때 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거 팁을 가지고 잠에서 훌륭한 잠을 잔다는 것이 그게 보약보다 더 좋다 하는 말씀을 새겨두게 됩니다. 네, 하루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을 기회 삼아서 이 수면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